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그 야심을 보여주는 기업이죠. CXMT,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2016년에 깍 등장해서 진짜 불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IPO 준비한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 CXMT, 과연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도전자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CXMT의 행보,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이 큰다, 이걸 넘어서서요. 중국의 어떤 기술 자립 전략이라던가 또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읽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요즘 움직임은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죠. 네, 우선 그럼 CXMT가 어떤 회사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2016년에 설립됐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PC, 서버 같은 데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D램 칩, 그거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아, 설계부터 판매까지요? 네, 그 2017년에 허페이라는 곳의 첫 공장, 펩A라고 하는데 이걸 짓기 시작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2019년에 벌써 8기가비트 DDR4 양산을 발표했다는 거죠. 와, 2016년에 설립해서 2019년에 양산이요? 이거 정말 빠른 속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설립하고 딱 3년 만에 주력 제품을 양산한다. 이거는 뭐 업계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속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강력한 R&D 투자가 있었고 또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게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역시 정부 지원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DDR4나 LPDDR4 같은 약간은 이전 세대 제품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능하고 전력 효율에 중요한 LPDDR5 이걸 소량이나마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아, LPDDR5까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그 AI 컴퓨팅 때문에 중요해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칩 개발에도 막 힘쓰고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기업들하고 기술 격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빨리 좁히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기술 개발 속도도 빠른데 생산 능력 확장하는 것도 보니까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허페이랑 베이징에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두 곳이나 운영 중이라고요. 월 생산 능력이 10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한 20만 장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월 20만 장이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물론 메모리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선두주자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이게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이걸 확보하고 또 원가 경쟁력도 높여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그 결과가 이제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불과 5년 만에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0%에서 5%까지 올랐고 심지어 올해는 2배로 뛸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카운터포인트 같은 시장 조사 기관 예측을 보니까 올해 CXMT의 D램 출하량이 50%나 늘고 특히 연말에는 LPDDR5 시장에서 9%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던데요.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전체 점유율이 오르는 것보다도 LPDDR5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건 기술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강자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회사들이 꽉 잡고 있던 D램 시장 구도에 진짜 실질적인 균열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드디어 기업 공개, IPO 준비에도 나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모회사인 CXMT 코퍼레이션이 2025년 7월부터 상장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이게 중국 증권당국 문서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고요. 주관사도 보니까 CICC, CSF 파이낸셜 다 중국 국영 투자은행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등록 자본금만 600억 위안이 넘고 올해 초 펀딩 때는 기업 가치가 무려 1,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8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니.
와,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상당하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면 국영 펀드는 물론이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 민간 빅테크까지 들어왔군요. 네, 국가 차원의 자본하고 민간의 큰 자본이 같이 투입된 거죠. 결국 IPO를 추진한다는 건 이걸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거고요. 그 돈으로 R&D나 생산시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죠. 만약 상장이 성공하면 중국 본토 A주 시장에서는 최초의 메모리 칩 상장사가 된다면서요. 상징성도 크겠네요. 맞습니다. 그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중국이 그동안 외쳐왔던 반도체 굴기가 그냥 구호만이 아니다. 이걸 시장에 딱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 미국의 견제, 이 변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미국이 2022년 10월에 중국의 첨단 디램 제조 능력을 겨냥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었고, 작년에는 CXMT를 그 엔티티 리스트, 그러니까 거래 제한 기업 명단, 사실상 블랙리스트잖아요. 네, 블랙리스트죠. 여기에 올릴 뻔도 했었고요. 다행히 실제 등재는 피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CXMT CEO인 마크 카오가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메시지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의 제재는 분명히 큰 부담입니다. 첨단 장비나 기술을 들여오는데 제약이 생기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어요. 오히려 중국 내에서 자체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높이고 부품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른 중국 AI 칩 기업들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카오 CEO가 협력을 강조하는 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혼자서는 절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어떤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제재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또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봐야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CXMT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술 격차도 좁히고 있고 또 공격적인 투자로 시장 판도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번 IPO 준비는 그 도약의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같고요. 네. 글로벌 기술 경쟁의 최전선이 어떤 모습인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CXMT는 중국 반도체 자립의 어떤 성과이면서 동시에 또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의 제재라는 높은 격 앞에서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이게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죠.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